여러분, 만약에 정부가 매달 공짜 돈을 준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와, 완전 좋은 일 같죠? 그런데 말이죠. 안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는요, 이 선물 때문에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현실이랑 딱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안남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다. 이 한마디가 이 모든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복잡한 정책을 분석하자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주변 평범한 이웃들의 삶에 대한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모든 건요, 정말 말 그대로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 것처럼 시작됐어요. 정부가 이 안남면 주민들한테 기본소득이란 걸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말이죠,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들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금액이 얼마였냐면 매달 15만 원이었습니다. 모든 주민한테 조건 하나 없이 그냥 주는 돈이었어요. 이게 사실 누구한테는 생활비에 정말 큰 보탬이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돈이잖아요. 정부의 목표도 아주 명확했습니다. 좀 침체된 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 바로 이거였죠. 그런데 말이에요, 주민들 반응이 그냥 와 신난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 같기는 한데 특히 어르신들은 이걸 대체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몰라서 엄청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하셨대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가 생각지도 못한 벽에 턱 하고 부딪힌 거죠. 사실 이 주민들의 혼란은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에는 아주 까다로운 규칙들이 따라 붙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규칙들이 마을의 현실과 충돌하면서 문제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생각한 규칙하고 실제 마을의 현실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었던 거죠. 한번 보세요. 돈은 꼭 안남 안에서만 써야 하고 그것도 3개월 안에, 그리고 무조건 카드로만 결제해야 했어요. 근데 현실은 완전 달랐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가 텃밭에서 캔 나물 조금 파시는 거, 또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고장난 문 고쳐주는 거, 이런 소소하지만 마을을 진짜 살아있게 만드는 중요한 활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시스템에서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공동체의 피가 도는 혈관 같은 현금 거래가 꽉 막혀버린 셈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오히려 주민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 대화 주제가 이 돈 어디다 쓰지?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을을 어떻게 지켜야 하지? 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깨달은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이 기본소득이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 삶의 터전인 이 안남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는 거구나. 바로 이 사실을요. 기본소득은 이제 그냥 돈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어떤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뭘 했을까요? 그냥 누가 해결해 주길 기다린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직접 아주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분들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바로 안남 지역 활력소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마을 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계속 돌고 돌게 만드는 일종의 지역 경제 허브를 만들자는 정말 기발한 생각이었어요.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이거예요. 활력소가 일종의 환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주민들이 기본소득 카드를 들고 이 활력소에 가서 결제를 해요. 그러면 활력소가 그 돈을 현금으로 바꿔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동네 가게나 수리해 주시는 분들한테 대신 지불해 주는 거죠. 어때요? 꽉 막혔던 돈의 흐름을 시원하게 이어주는 다리가 생긴 셈이죠. 그리고 이 활력소를 통해서 꿈꿨던 미래의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정말 따뜻해져요.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돌봄 서비스, 동네 아주머니가 정성껏 만든 맛있는 반찬, 또 마을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여는 작은 잔치 같은 것들이요. 단순히 돈을 쓰는 걸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공동체를 꿈꿨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그냥 돈을 좀 더 잘 쓰는 법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계속 남을 수 있는 훨씬 더 영속적인 무언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주민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IMF 때 우리 금모으기 운동했던 것처럼 관계와 공감이 먼저인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돈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런 함께 하려는 마음, 공유된 목적의식이라는 걸 강조하신 거죠. 이런 마음이 잘 드러나는 작은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회의 자리에요. 한 회원님이 찐빵을 사들고 오셨는데 이걸 안남에서 산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더 작은 마을에서 사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어려운 곳에 용기를 내서 가게를 연 젊은 사장님을 응원해주고 싶어서였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작은 마을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이런 용감한 선택들을 서로 지지해주는 것 말입니다. 정말 멋진 말이죠? 결국 이 안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돈의 진짜 목적이 그냥 물건에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진짜 성공적인 경제 정책이라는 건 어떤 거창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온도로 측정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